일상 풍경. 정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로 들어가 볼게요. 상대를 배려하면서 푸근하고 친근감이 있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새해 첫 주제잖아요. 네. 혹시 다현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정이 좀 많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정없어 보인다. 이미지가 첫인상이 그렇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친해지고 나서나 아니면 좀 가까워지고 나면 너 진짜 첫인상이랑 반대구나. 너 되게 착하다. 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첫 인상보다는 반전의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좀 따뜻함 이런 거를 주변 지인들이 느끼셨나 보네요. 네. 그럼 다현님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이 있다가 많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간 좀 개개인을 좀 잘 챙기고 어떻게 보면 다정한 사람이 좀 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잘 기억해주고 하나하나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던 친구들. 음. 그런 사람들이 좀 정이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이랑 착하다라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아, 맞아요. 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착하다는 뭔가 다수에게 네.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주변에 착하다고 느낀 사람 있어요? 착하다고 느끼기가 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한 건 나 한정이 아니고 모두한테 다 일정하게 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생활할 때 저 선배 되게 착해.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다 잘해주거나 인사 잘 받아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분들 좀 있죠. 그리고 뭐 과에서 뭐 활동할 때 다 잘 챙겨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선배 착해. 맞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닌데 네,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착한 선배일 거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건데 정이 많다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 거군요. 네, 조금 더 다수가 아닌 한 명 한 명을 다른 감정으로 챙겨주는 걸 전 정이 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섬세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거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뭘 챙겨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A, B, C 후배가 있는데 A 후배한테는 뭐 학교 과제 같은 거 좀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챙겨주는 거고 네. B 후배한테는 밥을 사주는 거고 C 후배에게는 뭐 내가 이제까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면접 경험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걸 어,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게 네. 정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법이 좀 다르잖아요. 네. 혹시 최근에 내가 좀 겪었던 이런 다정한 표현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했었던 이 그게 있을까요? 저는 행동이랑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MBTI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음.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잘 못 어울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조금 낯설어 하거나 네, 약간 저도 그렇긴 한데요. 음. 이렇게 혼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좀 먼저 다가와줘서 좀 친근하게 같이 좀 뭘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음 날에도 저희가 그랬던 걸 기억하니까 또 조금 더 챙겨주고 이런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살가운 분들 네. 어색한 장소라든지 처음 갔던 장소에서 그렇게 다가오거나 자꾸 말을 걸어주거나 네. 아니면 뭔가 챙겨주려고 했었을 때 네. 이게 또 딱 처음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음. 절 챙겨주시는 분들에 있을 때, 저분 진짜 정이 많은 분이다. 나한테도 이렇게 또 정을 주시네? 이렇게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현님은 그럼 어떻게 그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손편지 같이 조금 제 고마운 점을 좀 음. 써서 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정성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작은 간식거리. 아, 네, 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달달한 것들 같이 예술 해서. 챙겨주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궁금해요. 손편지를 써주잖아요. 네. 몇 퍼센트 확률로 답장을 받나요? 손편지 답장은 제가 아직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생일 때 돌아오는 게,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생일 편지 느낌이고, 바로 이렇게 내가 손편지를 써도 그게 뭐 길게 안 쓰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바로 손편지로 답장을 주는 경우는 없는 거군요. 네, 뭐 요 시일이 좀 있긴 하겠지만. 네, 카톡으로, 고맙다. 진짜 이렇게 써줘서 내가 더욱 잘 챙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음. 건 받아봤는데, 손편지로는
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손편지를 받으면 무조건 손편지로 답장을 줬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길게 써주면 내가 좀 더 길게 써주고 짧게 써줘도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써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손편지를 쓰면서 느끼는 게 이 손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뭐 지우고 고치고 다시 잘 쓰지만 종이 쓸 때는 내 손으로 쓰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안 틀리려고 생각 하나하나를 다 넣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항상 손편지를 줬었고 제가 집에 편지 와 있는 게 100장은 넘어. 왜냐면 군대에서도 많이 썼었고 아, 남자들 원래 군대 가서 많이 또 쓰고 맞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나름의 그런 편지 쓰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편지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편지요? 네.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네. 우리 엄마. 아, 어머니요? 왜?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런 걸 알겠지만 제가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럼 이런 보물 상자 같은 데 다 모아 놓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모아 놓으면 그냥 고향에 갖다 놓거든요. 아, 네네. 어떤 박스에다가 지금은 안 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뭐 썼지 하면서 궁금해서 보는데 안 보니까 집에다 그냥 갖다 놨는데 엄마가 정리를 아. 하다가 발견했는데 아들의 연애 편지와 뭐 주변 지인들과 받은 편지가 있으니까 아. 심심하니까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일기 훔쳐보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쵸? 네. 저도 약간 좀 모아놓고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 TMI로 얘기해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뭐 이게 진짜 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감 능력 아니면 뭐 이해심이 좀 크다. 음. 다현님이 봤었을 때는 어떤 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성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를 다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내가 챙겨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저는 정이 많은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이 가능한지 아닌지. 음,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습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선물을 주면 주고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잖아요. 네. 내가 좋은 거 받았으면 좋은 거 주는 게 맞고 뭐 어떤 거를 챙겨줬으면 더 잘해서 이걸 언젠가 보답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니까. 네네. 근데 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하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있는 것들 일단 다 퍼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다현님이 말한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거 공감 능력 같거든요. 어,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어릴 때는 공감 능력이 작은 사람들도 크게 느껴졌어요. 아, 왜냐면 나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들리니까. 맞아요. 20대 때는 24살, 5살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저 선배들 공감 능력이 엄청 큰데? 맞아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30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건 연애하면서 커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기존의 파이는 생겨요. 연애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네. 제 친구들 중에 다 연애를 하고 결혼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겼었을 때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학습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라든지 방송을 봤었을 때 아니면 유튜브를 봤었을 때 저 사람 참 정이 많다 아니면 되게 뭔가 푸근한 인상을 준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을 때 느껴지는 게 뭔가 그런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주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봉사 정신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연애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보죠. 아까 제가 뭐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네. 20대 연애에서 정이 미치는 영향. 아, 그러면 다현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청취자분들이랑 이미 사랑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음, 바로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네네네. 문희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다. 근데 다현님은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 모르니까 사랑 얘기를 좀 해주고 요 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0대의 연애라고 봤을 때 저는 20대가 얼마나 사랑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음. 방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랑을 생각할 때 일단 처음엔 관심, 호감, 좋아함, 사랑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20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조금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좀 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엄청 막 뜨겁게 사랑을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불타는 사랑까지 네. 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냥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네가 날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겠니? 약간 이런 대사처럼. 헌신적인 사랑까지는 아닌 거잖아. 우리가 네, 20대 초반이라든지 누군가에 대해 호감이 커졌었을 때 네, 설렘과 데이트를 하면서 즐거움까지는 가지는데 네. 그 내가 막 너가 없으면 못 살겠어. 이 정도까지는 또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또 20대니까 진짜 불타는 사랑을 할 수 있겠다. 한 번에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와 네, 나의 시간과 네. 마음을 다 쏟을 때가 있으니까 네, 내 학업보다도 난 너랑 만나는 게 더 중요해. 음, 이런 거를 나의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다른 걸 포기하고 사랑을 네, 선택하는 네, 거고 그게 20대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지금. 음, 아, 이게 정말 어렵게 지금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일까 정일까라는 유튜브 이런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네, 연애 초반에는 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썸을 타다가 이제 만났으니까. 네, 근데 1년 이상, 뭐 2년 이상, 20대 때니까 2년도 긴 거예요. 맞아요. 20대라고 보면. 그러면 이때 동안 만나던 사람을 우리가 30대처럼 정을 가지고 계속 만날까? 아,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갈까? 다현님이 그냥 주변을 봤었을 때 어때요? 진짜 막 6년 막 아니면 뭐 다현님 좀 어리시니까 대학생이시니까 한 3년 4년 이렇게 사랑을 쌓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나요, 정말?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없는데, 음,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언니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한 3년, 4년 사귄 언니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또 새로운 사람 만날 자신 없다. 아, 지금이 너무 안정적이고 편하다.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옛날처럼 설레고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난 얘랑 있으면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정이 쌓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랑보다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막 만나서 두근거림보다는 나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어떤 정 네. 내가 내 걸 줘도 괜찮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많은 걸 주는 걸 느끼는 거. 네. 근데 그런 반면 제 또래 후배랑 제 친구들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는 것 같기도 음, 해요. 왜냐면 사랑을 끝맺음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감정의 폭이 되게 넓어요. 맞아요. 연애할 때. 그러니까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도 있는 거고 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뭐 좀 사이 상담소에서 다뤘던 사연들이랑 비슷한 것처럼 질투가 커질 땐 더 커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투 버튼을 누르는 순간 20대 초반들은 끝도 없이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을 하면서 좀 배워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정이 든다. 음, 헤어지면서 울잖아요. 맞아요. 20대 때 많이 울거든요. 많이 울죠. 30대 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잘 안 울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시기를 지나왔었을 때 뭐 저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별을 하면 막 우리가 연말이나 얘기하잖아요. 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대 때는 저도 이별하고 울었고 제가 아는 형도 울고 뭐 친구도 울고 뭐 동생도 울고 다 같이 누가 더 슬픈 이별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네. 사장님 그럼 우리 연애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지인들을 만나서 유난히 잘 챙겨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언제쯤 그래요? 저는 그 친구들의 약간은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말투에 선천적으로 좀 애교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귀여운 친구들. 네, 전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챙겨주고 싶어요.
동생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약간 동생, 막내 동생이나 음, 아니면 막 딸랑구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랬었을 때 나오는 마음이 또 진심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제가 언제 그랬냐면 대학생 때 저는 이제 고향이 원래 이제 경상도인데 음. 서울에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못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못 내려가는 후배들을 다 모아서 집에서 밥을 해줬어요. 진짜요? 밥을 먹는다는 그 의미를 알았던 게 네. 그때 좀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그 밥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막 백주부라 하면서 그 별명이 생기고 막 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 나도 한번 후배들 모아서 밥 해주자. 항상 뭐 밥을 사준 적은 있지만 해준 네. 적이 없었는데 네네. 그때 해주고 나니까 그게 몇 년 가는지 아세요? 몇 년?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안 가죠. 아, 한 6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그때 명절만 되면 연락이 와요. 와. 집에 내려갔었는데 그때 해준 건 너무 고마웠다고. 음. 엄마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때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자. 근데 밥은 한 끼 맛있게 먹자. 네. 그래서 해준 거였었는데 아. 이게 좀 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 커져가는 거잖아. 혹시 정하면 생각나는 음식 있어요? 정하면 생각나는 거요? 어, 약간 명절 음식이 전 방금 생각났어요? 싹 지나갔거든요. 네. 그냥 밥. 근데 이거보다 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디저트예요. 아, 디저트. 디저트 중에 하나 떠올려봐요. 그냥 저 약간 초코 들어간 거 생각. 맞아요. 초코파이가 어떻게 보면 아, 초코파이 정이잖아. 우리 네. 어릴 때 그 광고 되게 많이 했잖아. 아,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그 네. 광고를 그냥 한번 찾아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요즘에는 광고가 안 나오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그때 CM송의 가사가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며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 뭔가 정을 진짜 잘 표현한 말 같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네.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추억 소환할 겸 초코파이 얘기했으니까요. 혹시 최근에 초코파이 드신 적 있어요? 저 어제 먹었어요. 어제요? 근데 이걸 받은 거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그분이 정을 주셨네요. 저한테 정을 준 거였어요. 보답해야겠다. 꼭 보답하시길 네.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색 질문 두 가지 하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이 많아서 힘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을까요? 이 정이 많은 분들이 상처와 거절 그리고 휘둘릴 때가 많이 있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정이 많은 분들이 맺고 끊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약해지시고 하시다 보니까 잘 정리를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자신이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다현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게 정이 많은 사람들은 잔정들이 있어요. 네. 이 잔정이라는 건 요운이 크거든요. 음. 내가 뭔가 못 해줬었을 때 미안한 마음, 해주고 나서도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 아, 맞아요. 이런 잔정들이 계속 커지니까 내 마음에 온전히 나의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다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힘든 분들은 내 마음을 좀 지키는 방법들도 알아내시고 음. 그리고 그런 여유가 있었을 때 네.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챙겨줘도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덧붙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현님이 워낙 얘기를 잘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이 많았던 일 아니면 마음이 뭉클해졌던 일. 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잖아요. 네. 다현님은 2024년에 그런 일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일인데 약간 제가 뭘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약간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텐션이 평소랑 많이 달랐나 봐요. 음. 근데 저를 항상 잘 신경 써주시던 제 주변 지인이 그걸 딱 캐치하시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너가 하던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를 제가 좀 안정될 때까지 쭉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정이라 생각하고 애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현님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더 챙겨주기도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네. 따뜻한 말을 건네신 거네요. 네, 저한테 엄청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보다듬어주는 그런 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전 그게 진짜 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현님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 뭉클해지거나 뭔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은 순간들이 나이가 들면 잘 없어져요. 아, 혼자 이겨내고 버티고 아니면 그냥 그 기분은 잠시였기 때문에 흘러가는 건데 제가 그냥 펑펑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언제? 그게 올해 초였는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색을 안 했어요. 원래 아플 때 내색할 수도 있는데 네네. 나는 빨리 나아야지. 더 아,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집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었어요. 네, 그때 딱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네.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원래 엄마가 왔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 엄마는 그쵸. 전화를 안 하셨어. 아, 바쁘셨는지.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듣고 나서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이렇게 택배로 뭔가 보내주셨어요. 어,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 나는 이제 이 아픈 걸 내려놔야겠구나. 이렇게 아픈데 말도 안 하고 혼자 이겨내야지 했던 순간이 딱 해소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친구 앞에서 운 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이제 괜찮아졌다 싶어서 울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낫더라고. 한 3개월 동안 아팠던 게 나은 게 신기한 게 네, 우리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면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음, 엄마나 아버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 가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겪었던 게 아닐까. 누군가 나한테 마음을 처방하는 약을 주면 괜찮아지는군. 그래서 원래 그런 일을 많이 해야지. 아, 그러니까 2024년 초에.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오늘 방송까지도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댓글에 그런 말들을 써줬었을 때 네. 제가 마음속으로 좀 더 뭉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아프고 나서 방송에서도 바로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방송할 때는 아프다고 얘기 안 했는데 네네. 괜찮아지고 나서 저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게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인들이 또 방송을 듣고 나서 네. 연락이 또 왔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지금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시 아프다면 마음을 털어놓고 좀 마음속에 따뜻한 그런 걸 느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맞죠. 그래야 울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마무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첫 에피소드였는데 다현님이랑 편안하게 얘기를 나눴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다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정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지금까지 정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사람이었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또 갖고, 요즘에 너무 나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마음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듣고 다 같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다현님 처음 뵙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아, 워낙 우리가 경험을 다양하게 얘기했으니까요. 네. 새해 첫 방송 즐거운 시간이었고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다현님에게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다현님 우리 인스타 이메일 한번 소개해주세요. 방송 위에 인스타 422POD와 이메일 42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나의 연애 죽음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